네, 시민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조금 결과가 빨리 나와 버렸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오후장부터 다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지수는 한풀 꺾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2,563, 0.5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743,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당선이 유력 거의 확실시 돼 가면서 그동안 트럼프 섹터와는 좀 반대에 있었던 좀 해리스와 연관이 높았던 섹터였던 종목들은 좀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등등은 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위기일 때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시상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전략 펼쳐볼지 월수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강현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장 한 줄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한 줄평은 트럼프 트레이딩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전 9시부터 미국 대선이 개표가 시작됐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해리스 관련 종목들은 하락하고 장 초반부터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 재건 관련 종목이나 가상화폐 관련 종목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오후장 들어서는 전력 인프라나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어찌되었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는 섹터가 어떤 건지 오늘은 일단 오늘만 수급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오늘 일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들 섹터에 대한 전망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지만 이번 트럼프 2기에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트럼프의 백, 레드웨이브에 대한 전략 오늘 방송에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그림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확 떠오르시죠? 그 밑에 보면은 벼가 알곡만 있습니다. 알곡만 있는 거죠. 쭉쟁이는 없이 알곡만 있는 건데. 예. 자, 트럼프 트레이드 알곡만 골라내자라고 오늘 제가 이제 제 한 줄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알곡이 될 것을 오늘 시장이 이제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쭉쟁이냐 아니냐는 오늘 또 시간 외에서 또 이렇게 빠진 것들이 그렇죠. 쭉쟁이였더라.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먼저 오늘 알곡 같은 경우는 그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나 그다음 바이든 정부 둘 다 지금 목적은 뭡니까? 그 중국과 패권 다툼인데 그 패권 다툼을 위해서 이미 이제 법적 안정 질서, 즉 법률로 통과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늘 2차 전지나 자동차가 빠졌지만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알곡 종목만 잘 공략을 한다면 네. 저희 증시는 이제 3천도 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거를 미리 다 말씀드리면 네. 제 본전이 탈환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증시가 3천 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커다란 호재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알곡만 골라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이 이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 스상의 탈곡기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탈탈탈. 출신이 생긴 거는 지금 예. 약간 도회적인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저기 예. 시골 깡총 출신입니다. 제가 직접 탈곡을 해봤어요. 옛날 탈곡기로. 예. 해본 경험, 직접 또 별을 베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게 알곡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경의 탈곡기 박병주 매니저였습니다. 이어서 강현균 매니저님 오늘 장한 줄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 주 평은 대선 이벤트는 끝났고 네.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할 때라고 이제 이렇게 한 주 평을 정해봤습니다. 네. 대선 이벤트 끝났습니다. 우리가 뭐 해리스 후보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면서 이제 우리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또한도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시장은 상승할 것이라고 좀 믿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전인대 대회에서 나왔던 뭐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많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끼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FOMC도 있습니다. 예.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좀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이벤트들이 하나씩 이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차트 하나 지금 띄워놨는데 예. 차트 하나 보면요. 이제 이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지라는 그런 차트입니다. 지금 네. 여기 뭐 과거에 여기 보시면은 11월 9일, 2016년도 1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입니다. 그때 급락했던 코스닥 그 150 레버리지 지수가 그 다음 날 바로 하락했던 부분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 방향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네. 우리가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잘 정리한다고 한다면 지수는 상승으로 갈 수 있고 또 금리가 인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니까 이제 이벤트에 아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가온 이벤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 전략 하나하나가 되게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백 레드 웨이브로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저게 피처링에 성호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된 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일본 증시는 신이 났고요. 우리가 중국 증시보다 더 빠져야 되나? 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캐릭터를 가지고 중국은 또 오히려 바이든처럼 이렇게 뒤통수를 치기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한 말은 또 지키는 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증시는 앞으로 더 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좀 좋았다. 이거 좀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억울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시작인 건가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날 건가 좀 다양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네. 자, 트럼프의 리스크가 이제 들어왔다고 봐야 될지 이걸 기회로 봐야 될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주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준비한 자료 있습니다. 트럼프 주요 공약인데 글자가 적더라도 제가 핵심 내용의 검은 그 굵은 글자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보편적 기본 관세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호무역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자동차에 불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거 진짜 불리할까? 뜯어본다면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 우리 그 한국의 주요 그 제조업 중에서 가장 그 높은 게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현대차하고 기아가 빠지니까 우리는 빠졌어요. 그 부분이 하나 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중 정책 이 부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부분인데 IRA 이 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걸 폐지하려면요. 그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빠졌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할 고를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세 세금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미국 증시에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대신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관세를 내겠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이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그 며칠 전에 체코와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좋았거든요. 역시 이제 그래서 올라간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 국방인데 요거는 저는 국방을 우주 국방이라 하고 싶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달나라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주와 국방이 연관되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그 우주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 헬스케어죠. 요 부분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거는 바로 이제 생물보안법인데 그게 9월 달에 미국 하원에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오히려 강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가 유리하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요걸만 보면 우리는 트럼프한테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정말 교묘한 사람인데 국민들한테 겁박을 했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나는 불복할 것이다. 막판에 하루 전날 남겨놓고 그래서 그 정도로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이 사람은 겁박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트럼프 이분이 했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분류한다면 법질서 안정을 그 유지하는 관련 이런 그 섹터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할 섹터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한다면 제가 이제 서두에서 한 줄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곡을 골라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금투세 폐지에 의해서 이번에 올해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법적 개정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늘 이제 우리 2차전지나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졌는데 이러한 우리 한국의 주력 제조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길게 본다면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제 먼저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워렌 버핏님께서 오랜만에 또 시면서 아까 놀러 오셔가지고 채팅창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소 좀 강한 어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주식 이제부터 하락장 이렇게 일단은 좀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되도록 해리스가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되고 있던 거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뭐 관세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죠.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오늘 좀 반영이 다 된 거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떤 색깔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관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큰 관세를 매기고 그 다른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도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적 기본 관세인 10%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진율이 조금 하락을 할 겁니다. 대신 이제 트럼프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약간 부추겨진다라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현재 1,300원 후반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고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지속되게 되면 또 수출업체한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익이란 말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10년도 트럼프 1기 때를 봤을 때는 우리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조금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락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출렁였다가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장기간 횡보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상향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도 보지도 않고 장기간 횡보 장세를 약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불이익이 올 거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6년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출할 때도 관세 이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만약 같은 이미지가 약간 대자뷰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조금 힘들다. 대신
트럼프가 당선돼도 무관한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리고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쪽 섹터는 뭐 상대적으로 약간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원자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대장은 바이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칩스법을 약간 트럼프가 건들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산업 볼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점일 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트럼프 법인세 기존 21%에서 15%로 추가 인하 시 2026년도 EPS 증가율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과거 2016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법인세 인하 이슈 때문에 그렇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 이슈도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그런 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지수를 바라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랬듯이 우리 지수를 밴드권을 설정을 해두시고 밴드권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밴드권 상방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8년과 현재의 차이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소외가 됐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강윤규 매니저님. 자,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좀 앞으로 소화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늘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그러니까 메이저 쪽의 그런 트레이딩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네. 문제에서 많이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와 해리스를 투표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해리스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위한 사람들은 해리스를 투표를 하고 경제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투표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미국에서 관세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세계 경제는 미국의 그런 경제 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올라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의 하락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2016년도에 그런 트럼프의 그때 모습을 좀 약간 오버랩 되면서 좀 많이 과도하게 좀 뺀 물량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내일은 오늘 하락 부분의 절반 이상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속상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내일 절반 정도 이상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에 대한 부분에 관세라든지 방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또한 트럼프를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2016년도에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내성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응적인 그 방안에서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면 우리는 그 관세 대신해서 우리가 뭐 에너지를 수입하든지 무언가를 수입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약간 세이브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같이 그렇게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쵸. 지금의 뭐랄까 그 트럼프의 조정은 2016년대 때보다는 좀 그러니까 좀 적은 기간 동안에 조정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금투세 그리고 연말연시 랠리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서 12월부터 아니면 11월 말부터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도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번만큼 하락이 나오진 않게끔 이렇게 좀 완충해주는 무엇인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됐다 보니까 11월 시장은 확실히 반등보다는 어려울 확률이 높겠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12월 시장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내가 좋아질 걸 예상한다면 11월 좀 담아가는 전략 가져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강윤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지금까지 빠졌던 이유가 뭐 크게 지금 그렇게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테슬라적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서 많은 그러한 뭐랄까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지금 테슬라도 시간 내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상황에서 아마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가 자율주행 때문이냐 2차 전지 때문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이 올라간 섹터가 조금은 맞아요.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쪽에 전기차의 판매량 뭐 그런 거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미증시에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일 2차 전지 쪽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화당 쪽이 지금 트럼프가 되었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11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오늘 좀 저희가 이 시간에 중요하게 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중심 섹터들은 좀 앞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고, 2차 전지는 어떻고, 자동차는 어떻고, 방사는 어떻게 할까?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확고하게 좋아지거나 확고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어떤 섹터는 어중간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는 두 번째, 세 번째 특이점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 국내 섹터별 전략에서는 빼도록 하겠고요. 바로 2차 전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를 통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다 오면 한 분만 이야기 듣고 OX 들어주시면 대표로 이제 두 분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나 지금 떨고 있니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주주분들은 지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 생각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근데 마냥 오늘 시장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빠진 거 보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자, OX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백인현 매니저 X,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강윤규 매니저 O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O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제가 먼저 그 준비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중화가 되는가, 그 테슬라의 대중화의 과정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1920년대 포드 자동차가 걸어왔던 길을 테슬라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가장 윗부분이 뭐냐면 이제 대량 생산하고 수직 계열화를 먼저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자동차 주가가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이제 전 세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주가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도록 그 자동차 금융 시장, 즉 자동차 금융 할부 시장을 이제 체제를 굳혔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포드 자동차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이제 자동차를 저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테슬라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이제 저가형 테슬라 자동차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전망을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32%, 그래서 2026년에는 31% 해서, 또 이제 2026년 가면은 휘발유차하고 전기차에 보조금이 없더라도 휘발유차 가격이 똑같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했을까요? 그 영리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서로 두 사람은 닮은 데가 많죠.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인 인간인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를 매기고 이번에 유럽이 관세를 매겼거든요. 45% 매겼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 자동차를 관세로 찍어 누르죠. 그러면 반사이로 누가 수혜를 봅니까? 우리나라 전기차죠. 왜?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 시대가 되면 누가 그 2차 전지를 만들어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본 감당을 못 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수혜는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수혜주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IRA법을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폐지하면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원에서 상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은 IRA법 폐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공화당 하원도 2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2차 전지 빠진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대통령의 겁박, 단지 공포심리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정말 오늘 빠졌던 이 자리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역사적인 저점이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IRA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쉽게 없어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우리나라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X를 들어주셨는데 박병준 매니저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코멘트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무료 방송을 할 때 전기차 관련 종목들, 뭐 테슬라 밸류체인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그리고 그 양극재 쪽에서는 LNF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반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반등을 보일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라는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트럼프는 자고 일어나면 SNS에 뭐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2차 전지, 그때 당시는 2차 전지는 아니었지만 뭐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매번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에 만약에 2차 전지가 휩쓸리게 되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빨리 그릴 수 있던 게 조금 장기간 행보하거나 오히려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트럼프가 생각보다 대통령 당선 확정이 거의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일단 2차 전지에 반영된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장 반등 나오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채팅창에 마로니 입스님께서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이냐는 것에 의문, 지하실이 더 있을 듯, 실적이 안 나와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한몫한다고 보시나요, 백인현 매니저님? 아니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 안 나왔고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을 봤을 때 내년에도 올해만큼 실적이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속도의 문제이지 천천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 중국 전기차를 계속해서 제재하는 과정에서 국내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나 전기차 관련 종목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고 4분기도 안 좋습니다. 다만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매수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다만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우상향 모습보다는 약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행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섹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컴백 자동차로 좀 가볼게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3%대 그리고 2% 각각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과도하게 좀 빠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면 현대차의 존재감이 좀 애매해지는 건 있거든요. 테슬라한테는 좀 현재 기술력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 물량과 기술에서도 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존재감이 좀 흐려지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또 하이브리드 하자면 또 일본이 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이런 걸 본다면 현대차 좀 애매해지지만 그래도 미국의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 굳건한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 OX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완성차는 모든 분이 O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강영균 매니저님 O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랑 뭐 기아차 부분에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팔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뭐 전기차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뭐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수준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도 법인 쪽에서의 그러한 뭐랄까 그 주가 상향이 조금 나와준다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약간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 인도 법인 쪽에서라든지 아니면 현대나 기아차가 다른 그 메이저 그런 해외 차들과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 그런 공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관세적인 부분에서도 또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벤트적인 이슈들이 나오게 되게 된다면 지금 현대와 기아차의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할 그런 타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5를 들었습니다. 강균 매니저님 아까도 2차 전지 5 들어주셨는데 좀 같은 맥락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도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방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딩 하면서 그리고 미국 대선 테마 하면서 방산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네타냐후에게도 트럼프가 내일 당장 전쟁을 끝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종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종전이 방산주에게는 악재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 이 부분은 또 방산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재와 호재 사이에서 애매한 상태인 방산입니다. 자, 이 방산은 매니저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OX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여기서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세모 들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모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 O, 강윤규 매니저 X 들어주셨습니다. 세모가 좀 눈에 띄는데 지금 애매한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세모예요?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게 방산하고 정확하지 않지만 미국 네. 드라파라는 예. 미국 고등교육 계획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드라파라고 영자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약자가 미국 고등기획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드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역사가 그때 소련하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이 먼저 달에 착륙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미국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드라파라는 세워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세운 다음에 이제 미국도 아폴로 위성을 통해서 달 착륙했고요. 그리고 그 드라파에서 인터넷도 만들고 그다음 GPS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파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주에 사람을 보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본다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닮아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근본적인 것은 왜 나왔을까? 그게 2021년 이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중국을 패권 다툼이 이길 것이 뭘까를 해서 나온 게 우주 방산입니다. 저는 이제 우주 방산까지 합해서 세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쪽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우주로 보자.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L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입표지만 저는 이제 방산이 아닌 우주 방산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우주 방산에 또 그쵸. 우주 위성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근본적인 것은 이제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주 위성 관련주, 우주 방산 관련주들에서는 지금부터 오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네. 대부분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주 방산 관련주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방산 관련주에서는 이미 주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20배 올랐어요. 예. 그런 종목을 우리 매경 TV 전문가들이 좋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20배 높게 비싸게 사라는 그런 경우잖아요. 싸게 사야 되는데. 따라서 저는 방산 관련주는 색안경을 보고 우주 네. 방산 관련주 이런 항공우주나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이긴 한데 거기에 좀 우주가 껴 있는 이 종목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 외에 좀 무기를 만드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박병주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X를 들어주신 게 백인현 매니저님이시죠? 저 5 들었습니다. 5 들어주신 거. 강현규 매니저님이 X를 들어주셨군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X를 들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뭐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해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천궁에 대한 부분, 비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수주 잔량이 쌓여 있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때문에 중동 쪽에 있는 그런 아랍국에서 지금 그런 천궁에 대해서 수요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K2, K9에 대해서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폴란드를 위한 그다음에 그 동유럽 국가에서도 많은 그러한 전차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오늘도 많이 올라갔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LIG 넥스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한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이번에 고점을 다시 한번 달성할 수 있는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강현규 매니저도 여기에 우주가 섞이면 위성이 섞이면 O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택이 또 이틀 전에 공약주가 아니죠. 특이점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죠? 일단 뭐 우리가 방산 관련 종목이나 조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변동성이 좀 키우면서 조금 안 좋은 하락세를 보일 때 우리 시장을 지켜줬던 그런 섹터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당분간은 지수가 좀 변동성을 키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방산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또 재건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종전 이후에 재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악재죠. 당연히 악재이지만 많은 주요 국가들이 많은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재고를 쌓아둬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수년치의 수주 잔고를 이미 쌓아둔 상태입니다. 예. 뭐 당장에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수년간은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에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향후 지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방산 관련 종목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씩은 넣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방산 5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 재건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준비한 게 바로 재건이거든요. 재건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건 OX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하면 재건이죠. 올라갈까요? 하나, 둘, 셋. 자, 재건만입니다. 자, 이번에도 박병주 매니저님 중립을 타주십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재건도 5, 방산도 5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섹터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트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방산 관련주를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재건 관련 종목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재건 관련주를 장기 투자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포트 비중을 조절한 다음에 재건 관련 종목들이 튀면 또 재건 관련 종목들을 매도하고 나중에 또 조정받을 때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재건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미 트럼프발 호재가 반영이 되었죠. 시간의 거래에서 대부분의 재건 관련 종목들이 한 6%대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게 되면 당선된 이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쪽에 압박을 가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이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재건 관련 종목들은 다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겁니다. 부각되지만 지금 당장 재건 관련 종목들을 사자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시 매수 전략이라고 재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재건 이야기는 이제 중립도 있고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 섹터, 내가 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지라는 그 후회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올라간 가상화폐라도 지금 봐야 되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 안정에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좀 사야 되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가상화폐 지금 보나면 OX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O와 X가 딱 갈렸습니다. 반대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영준 매니저님.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왜 X를? 네. 가상화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상화폐는 모르겠는데 가상화폐 관련주, 저희는 주식이니까 네. 가상화폐 관련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기술 투자도 그랬고 그다음에 갤럭시와 모니터리도 그랬고 이런 종목들을 다 보니까 차트가 전고점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시간에서도 조금 빠지는 물량을 좀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TO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 개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너무 오버슈팅 하였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린 거고 뭐 가상화폐 투자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긴 합니다.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전고점에 와왔고 오늘 오버슈팅 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승한 부분에 한 3분의 2 정도를 반납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로 X를 줬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까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기술이나 이런 종목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메타버스와 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그 주류 사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공화당 의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이미 신고가를 쳤는데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제 그 종목 중에서 알고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친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 그 관련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종목 중에서 네. 모든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 구조도 갖추고 그다음에 차트 모양도 만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네. 한 가지 내일 아침에 바로 사시라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같은 얘기를. 저희들은 바로 내일 아침에 사시라는 그런 네.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탈곡기가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탈곡기로 털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다양한 섹터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봐야 될 섹터들이 많은데 매니저님들이 간략하게 이 섹터 트럼프 덕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슈랑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 가장 잘 오르는 게 재건이랑 가상화폐였는데 그게 지속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 바이오랑 전력 인프라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전력 인프라 정리해보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섹터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는 없어요. 그 원자력 관련 섹터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2차 예. 전지에서 대표주자 2차 전지 셀 업체, 셀 업체입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 이런 예.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과 2차 전지였고요. 강영균 매니저님 섹터 이름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주항공 섹터하고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우주항공, 바이오. 자, 제가 말을 끊었나요? 네. 강영균 매니저님. 제가 분명 섹터 이름만 네, 말씀드려달라고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말 끊어서 이거 더 듣고 싶은데 어디서 아닙니다, 들어야 되나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무료 방송 가시면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강영균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그 섹터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또 두 번째 특이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 안 하고 있었죠. 트럼프 됐는데 반도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또한 관세 이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이거 좀 애매한데 여기도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론 AI는 괜찮지 않을까? 트럼프도 이제 선거 유세를 할 동안에도 AI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 나와서 또 데이터 센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반도체는 어떤 흐름에 좀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또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영균 매니저님 이야기를 제가 아까 끊어서 바로 먼저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은 해외 업황보다는 국내 쪽에 이제 약간 노이즈, 약간 꼬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레거시와 HBM 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굳이 레거시만 또 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레거시와 AI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레거시가 아니고 우리도 AI 쪽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언론을 향해 그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필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빨리 6만 전자, 7만 전자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C 본도에 대한 업체, 그 밸류체인의 업체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시 확실하게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꼬이면서 그 밸류체인 업체들,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시 풀리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세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햇빛 정책을 하지 말고 관세를 매기면 걔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약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밸류체인이 미국에 지금 조지아 공장에 많이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관세 부분에서도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우회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지금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금투세 문제도 이제 거의 해결된 그쵸.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뭔가 바뀌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봤듯이 레거시 아직도 어렵고 AI는 그래도 좀 봐볼만 하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영균 매니저님 어디로 좀 주안점을 보는 게 좋아요?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아무래도 지금 멀티레이어 보드, MLB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예. 보드 쪽하고 PCB 그런 장비 쪽, 그 다음에 소부장 쪽이 좀 좋은데 저는 그쪽에서 멀티레이어 보드 쪽에서 이스페타시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이수그룹에서 무슨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대덕전자가 멀티레이어 보드에 대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그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약간 그렇게 주가가 하락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주가의 모습이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보였던 주가의 가장 최저점에 나와 있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부터 3만 원까지 차근차근 모아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네. 반도체 업황 좋아질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한 이수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박병주 매니저님, 트럼프가 있을 때,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반도체 어땠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우리 삼성전자가 2016년 그때 이제 9월 달에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도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반도체는 이제 그 서버용 반도체죠. 서버용이라는 건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아마존 네. 그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 서버용 디램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2015년 그때 이제 윈도우 그 10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서버용 디램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판매하면서 그때는 우리 반도체가 최고로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 사이클하고 좀 그 틀린 부분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부분에서 엔비디아하고 둘이 서로 이제 그다음에 TSMC하고 서로 이제 세 그룹이 얽혀가지고 정확하게 AI 반도체 선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보면 굉장히 좋은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재차 크게 상승할 추세인데 문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어디서 저점을 그 잡아주는가. 지금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그 지주에 해당하는 회사들,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이런 회사들 주가도 요즘에 참혹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이 부분이 주가가 빨리 안정감을 찾아야만 네.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도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게 뭐냐면 희망은 있습니다. 윈도우 컴퓨팅이 내년에 이 윈도우 12가 나오면서 네. AI 인텔리전스 컴퓨터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희망을 또 걸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모멘텀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우리가 봐볼 만한 좀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고 그리고 AI 반도체 주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터 쪽에서는 그 테크윈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HBM 그리고 이제 ALD 증착 장비 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 반도체 선단 공정에서는 ALD 증착 장비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쪽에서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잘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을 좀 매수 타이밍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만 못 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못 갔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트럼프 이슈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차피 트럼프 이슈도 있겠지만 관세 네. 이슈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AI 산업 볼륨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강현균 매니저는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님만 종목 간략하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3년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3월 달까지 많이 해먹었어요. 종목들이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10배 이상 올라가고 웬만한 종목은 다 각종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 휴유증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이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조금 안정적으로 네. 움직이는 거지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좋다 싶으면 이제 하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저는 SK 하이닉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만 일단 현재는 괜찮은 종목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까지도 이야기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트럼프의 여파, 여기 이 섹터는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메타가 이제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모멘텀 또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설비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이것도 이제 뭐 메타의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당연히 이제 전력기기, 인프라, 전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이제 트럼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일각에서 이제 한창 대선 테마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쪽 테마는 이쪽 섹터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유명했잖아요. 네, 이제 사실 이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해상 풍력 시장이랑 여러분들이 해저 케이블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풍력 발전기를 해상으로 띄우는 이제 구조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 세계 해상 풍력의 풍력 발전의 한 75%가 유럽 쪽에 진행을 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해상 풍력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오늘 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돼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빠졌지만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원자력 하나만으로 향후에 진행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거든요. 풍력이랑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이랑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상 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할수록 해저 케이블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해상 풍력에서 육지까지 전기를 끌어야 되는데 그때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 시장이 성장하는 한 해저 케이블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뭐 유럽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성장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예. 제가 이제 해상 풍력 밸류 체인 중 해저 케이블 송전 영역 이쪽에 이제 밸류 체인 제가 한번 이미지로 준비해 왔는데 일단 해상 풍력 터빈 쪽에서 주요 업체는 우리나라의 LS 전선이랑 가운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 변전소, 지상 변전소 연결 해저 케이블에서는 LS 전선과 LS 에코 에너지 이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을 구성하는데 구리가 많이 원자재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경기 부양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중국 전인대가 8일 날에 종료가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양 정책을 제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리 가격도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반등할 여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른다라고 봤을 때 구리가 원자재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씨 매수 관점 이야기해줬고요. 자, 박병준 매니저님은 최근에 원전에 대한 강조를 엄청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전력기기도 사실 뭐 그러니까 원전하고 아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에 엔비디아가 미국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미국 시가총액 1등을 달성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앞으로 시대가 AI 시대로 가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AI 시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소재, AI용 반도체를 GPU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갔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AI가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전기를 지금보다 400배 이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운반하는 게 뭘까요? 변전소, 그 다음에 각종 특수 변압기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갔고요. 그러면 전기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풍력과 태양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떠오른 게 원전이었죠. 그래서 오늘 미국 같은 경우는 소형 원자력 관련주들이 올해만 해가지고 10배 갔습니다. 10배.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직 10배 갔다는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 네. 30% 올라가면 빠지고 그러거든요. 네. 국장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려고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번 제가 한번 볼게요. 4분기에 양봉만 만든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분기봉 만들었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제가 준비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파란색이죠. 여기 제일 오른쪽에 막대기입니다. 그게 파란색이 나오면 매도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효성 중공업은 지금 막대기가 빨간색이잖아요. 이런 것은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간 것과 안 가는 것에 구분하는 방법은 4분기 때 막대기가 빨간색이면 올라가고 파란색이면 안 가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LS 일렉트릭입니까? 매니저님 종목은? 저는 LS 일렉트릭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저희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산일전기란 종목을 예. 이 종목을 했었는데 네.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23%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말했던 건 이 회사는 미국으로 판매가 거의 70%고요. 그다음에 네. 유럽이 한 20%로서 그리고 전부 다 수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네. 다국적 기업인 제네릭 일렉트한테 거래선이 13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산일전기가 23% 고가를 쳤지만 전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건 제가 오늘 10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일전기까지 들어봤고요. 강현균 매니저님, 자 시간 관계상 종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가온전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 쪽으로. 가온전선은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백인영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리 가격 전인대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이고요. 구리 가격 상승하면 판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선 가격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 정말 아름답게 잘 위치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전선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40% 더 많은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계속해서 팔릴 때마다 전선은 더 많이 그렇게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광케이블 확대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수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정의 수혜가 오늘부터인가요? 한전 빅스포 2024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력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내내 전력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선주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온전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백인현 매니저님도 가온전선이네요. 네, 가온전선과 한 종목 더 추가하자면 LS 에코에너지까지 같이 LS 추가하도록 에코까지. 하겠습니다. 네. LS 에코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가벼워가지고 한번 튈 때 잘 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LS 그룹에 속한 종목이고 LS 에코에너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그 전선 관련 종목 중에서 그나마 해저 케이블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LS 에코에너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세 가지를 통해서 돌아온 트럼프, 우리나라 국내 섹터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와, 근데 1시간 해도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 더 잘 갈 수 있는 섹터 설명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러분들이 포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되고 어떤 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방송 끝나가서 무료 방송할 때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3% 급등을 장중에 찍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익 실현을 했고,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그때 벌벌 떠신 분들이 많습니다. 떨지 말아라.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 시대에서 수혜주들 정말 알곡이 있습니다. 그런 알곡 관련주도 집중적으로 10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떨지 말아라. 2차 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현균 매니저님. 예, 저는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HVM이 23% 넘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오늘 시간 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HVM, 포스트 HVM 같은 종목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2차 전지를 우리
다 매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트럼프가 되면서 빠지면서 오늘 그쵸.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무방해서 더 앞으로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10시 30분 너튜브에서 강윤규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30분 또 이제 강윤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